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자녀님들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이제 2학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1학년 2학기 13페이지 할 거죠. 1학년 2학기 13페이지 빨리빨리 좀 찍어서 집합만이라도 이제 끝내드려야 되는데 우리 제자가 이제 집합까지 시험 봄이라고 해서 자, 봐볼게요.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이제, A가 있는데, 집합 A를 이제, 원소가 지금 집합 A의 원소가 이제 순서상으로 주어졌네요. 이제 점이라 이거죠. 오케이. 집합 A의 원소가 순서상인데, 점인데, 어떤 점인지를 설명하고 있네요. 기본형의 점이라 이거예요. 반지름이 2인 원위에 있는 점이라 이거예요. 야이에 대하여 이렇게 주어졌네요. 좀 문제 좀 볼게요. 야이에 대하여 집합 B가 주어졌는데 집합 B는 역시 B의 원소 역시 순서상으로 주어졌는데 x에 3을 더했고 y에 4를 빼준 이제 순서상으로 주어졌네요. 점을 평행 이동시켰다는 얘기죠. 오케이. x, y는 이제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문제부터 파악할게요. a라는 이제 집합은 순서상의 이제 점들의 집합인데 이 순서상의 점들은 이 원위의 점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원위의 점인데 이 B라는 집합은 이 A라는 점에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모든 점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A라는 집합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위의 점이라면 이제 B라는 이제 집합은 x-3의 제곱, x-3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은 이제 4, 여기 위의 점이죠. 앞에서 배웠다시피, 우리 점이 평행 이동했을 때, 방정식은 이제 반대로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뭐가 있냐면, 오케이. A, B라는 이제 순서상이 있는데, A가 지금 B의 원소래요. 오케이. 그래서 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맥시멈을 물어봤네요. B의 원소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녀석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그리면 된다는 얘기네. 오케이. 지금 마이너스 3,4는 여기 마이너스 3 플러스 3, 오케이. 플러스 3, 이제 마이너스 4라는 이런 이제 원이 있죠. 이렇게 그린다.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됐다고 치면, 원을 그리면, 출제자가 원점 사이의 거리를 최대로 물어봤으니까, 중심을 지나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네. 여기. 그러니까 거리의 맥시멈을 물어봤으니까, 오케이. 야이를 알고 있죠. 중심의 좌표는 3,-4라고. 반지름은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 길이만 구해버리면 되겠네. 요 길이는 3, 4, 5. 할 필요도 없죠. 피타고라스 F니까, 5 더하기 2 하면 되겠네. 7 되겠네, 7. 특별하게 뭐가 없네. 자, 갑시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집합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배운 원방을 이해하고 있느냐, 집합과 원방을 좀 섞었네요. 집합과 원방을 섞었어요. 그리고 조건제시법을 순서상으로 줬다. 조건제시법에서 이제 우리 나타낼 때 항상 x와 x는 이런 형태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를 이제 순서상으로 줬다. 그런 느낌만 좀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수 이제 02번 갈게요. 02번 갑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자연수 이제 n에 대하여 집합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대요. A를 이제
0, 1, 2 이렇게 정해줬네. a, n 플러스 1을 정해있는데, 오케이. x바 x 이렇게 정해줬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a, b 이렇게 정해졌네. 집합 a, n 플러스 1은 조건제식 법을 나타내는데 그들의 원소는 어떤 두 수의 곱이네. 어떤 두 수의 곱인데, 하나는 A는 A1의 원소고, A1의 원소고, B는 이제 AN의 원소다. 그랬을 때 A4의 모든 원소의 합은, A4의 모든 원소의 합, 문제 좀 파악할게요. 모든 원소의 합은. 진짜 출제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첨자를 너무 좀 크게 적었네. A1, AN.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 양의를 A1을 통해서 나머지 A1, A1을 시작으로 A1, A2, A3 이걸 다 이제 집합들을 찾아가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볼 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지금 1에 맞춰져 있다는 걸 초점 맞춰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A1이 이제 0, 1, 2죠. 근데 A2를 구하라고 할 때 A1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1을 맞춰주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 A1 플러스 1 A3을 했을 때도 A2 플러스 1 이렇게 A4도 이제 A3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 이제 AN 플러스 1은 뭐예요? 앞에 있는 이 AN 집합과 A1 집합, AN 집합과 A1 집합 두 원소의 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A는 지금 정의를 그렇게 내렸으니까 A는 뭐예요? A1과 A1. 그러니까 A1끼리 곱하라는 얘기예요. A1끼리 원소끼리 곱하라 이거예요. 또 이제 AN 플러스 1은 두 원소를 곱하는데 하나는 A의 원소고 하나는 A의 원소니까 여기 1, 여기도 1 들어가고 여기도 1 들어가면 둘 다 A1끼리 곱하라는 얘기죠. 0, 1, 2에서 0, 1, 2를 곱해주라는 얘기예요. 얘들이 곱해라. 이제 곱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을 곱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쉽게 나오네요. 이거 뭐 적을 필요도 없죠. 왜 적을 필요가 없냐면 여기 0 적은 다음 0, 1, 2 곱하면 0, 1, 1인데 0, 1, 2 그대로 적을게. 그리고 이제 다시 1에서 곱하면 이제 왜냐면 이 0에서 0 곱하면 이제 0은 필요 없고 1에서 쭉 곱하면 자 다시 할게요. 자, 0에서 0 곱하면 0 필요 없고 1에서 곱하면 1, 2 0, 1에서 요 0하고 1 곱한 게 앞에 건 의미가 없고 1 곱했을 때에서 첫 번째 이 A1이 그대로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이 2가 2 곱하기 0은 의미가 없고 2 곱하기 1하고 1 곱하기 1은 똑같은 거니까 2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겠네. A2가. 그러면 이게 또 재밌네. 우리 재밌는 형태냐면 보세요. A3도 바로 보여요. A2야. 자, A3은 A2의 원소와 A1의 원소를 곱한 거죠. 그럼 야인을 곱할 거리가 의미가 없죠. 야인을 곱할 건데 0, 1인데 그대로 0, 1, 1 적어주겠죠. 처음에는 항상 야인을 그대로 적어줄 수밖에 없어요. 1을 곱해줄 거니까. 그 다음 2를 곱할 건데 0은 의미가 없고 2, 2라고 1, 2하고 똑같으니까 2, 1도 의미가 없죠. 2, 2, 4까지는 그냥 적어주면 돼요. 근데 이 2, 4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도 했잖아요. 앞에서도 있었던 거니까 이 앞에 있던 원소가 일단 그대로 적어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게 보일 건가? 마지막에 4형하고 4일도 의미가 없고 4, 8만 적어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A1을 적었을 때 그냥 0, 1, 2 이렇게 적어주고 A2 적었을 때 0, 1, 2 바로 적어주고 그냥 4가 나오냐 이거죠. 2의 제곱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재밌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A3은 뭐냐면 또 그냥 0, 1, 2, 2의 제곱 주고 2의 3제곱 적어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표를 했어야겠네. 이렇게 돼서 표를 했어야 됐어요. 표를 했어야 됐습니다. 이게 왜 표를 했어야 됐냐면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좋은 건 곱했을 때 야이가 의미가 없는 0이죠. 곱했을 때 그대로 내려와. 그래서 야이까지는 야이를 했을 때 어떤 수라도 0, 1, 2가 그대로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0이라는 것이 0이 앞에 있어. 이 0이나 0이가 앞에 있죠.
나중에 이렇게 딱 그려보면 알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이 0이나 이제 이 0이나 0이가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2, 1, 2, 1, 2, 1, 1, 2에서 여기도 의미가 여기만 의미가 있더니 여기만 그 2, 4 이렇게 된다 이거. 그래서 0, 1, 2, 4. 그래서 만약에 0, 1, 2, 4가 나왔잖아. 0, 1, 2, 4가 나오고 다시 0, 1, 2 곱해주면 여기 보세요. 또 이제 0, 1, 0, 0, 0 이렇게 될 거고 여기 0, 1, 2 될 거고 여기도 0 될 거고 2, 1, 2, 4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 0, 1, 2, 4까지는 0, 1, 2, 0, 1, 2 곱하기 똑같잖아요. 0, 1, 2, 0, 1, 2 곱하기 똑같으니까 이 4만 의미가 있는데 4, 0은 0, 4하고 똑같을 거고 4, 2는 4, 1은 1, 4하고 똑같을 거잖아. 4, 1은 그러니까 4 곱하기 1은 여기 4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4 곱하기 1은 2 곱하기 2하고 똑같은 값이 나올 거니까 이거 똑같아 버린다. 이렇게 마지막에 요거만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야. 좋은 문제네. 그러면 A4가 이런 걸 알았다면 이제 바로 A4 이렇게 했을 때 0, 1, 2, 2의 제곱, 2의 3승, 이제 2의 4승에서 여기가 이제 2의 1승까지 가는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까지라서 그런 식으로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A를 더하는 얘기네. 0 더하기 여기 뭐 이거 할 필요도 이것도 다 끝나는 31이네. 왜냐면 여기 2, 4, 8, 16이니까 오케이. 여기다 1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15니까 31 되겠네. 요거는 이제 표를 만들어 보는 게 더 예쁘겠습니다. 표를 만들어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3번 봅시다. 03번. 03번 볼게요. 공집합이 아닌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공집합이 아닌 집합 A가 A는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 되어 있네요. A는 공집합이 아니다. 왜 영어라고 그러지? A는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이다. A의 이제 모든 원소는 집합 A의 이제 모든 원소는 그냥 편하게 적을게요. 모든 원소는 일단 자연수이다. 여기 들어갈 녀석은 다 자연수라는 거 일단 생각해 두시고. 오케이. X가 두 번째 조건이 A가 중요하네. X가 A이면 X분의 36은 A이다. X분의 36도 A이다. 이렇게 돼 있네. X가 A의 원소이면 X분의 36도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주어졌네. 집합 A의 개수를 물어봤네. 집합 A의 개수를 물어봤네. 집합 A의 개수를 물어봤어. 집합 A의 개수를 물어봤네. 그러면 일단은 A를 빨리 해석해야겠다. 일단 이거 이렇게 보면 좀 해석하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나는 보이는데 여러분이 좀 안 보일 것 같아요. X를 잠깐 A로 볼까? A가 소월 A의 원소이 맞아. A가 집합 A의 원소이고 A를 잠깐 B로 볼까? A분의 36을 A분의 36을 B로 보자 이거야. A분의 36을 B로 보자 이거야. 그럼 B도 이제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A 곱하기 B를 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A도 원소이고 A도 원소니까 두 원소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치환해서 B로 본다. B로 두 개를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 A 곱하기 A분의 36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36이 되는 거지. AB가 36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두 원소를 곱했을 때 36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출제자는 무슨 얘기? 이게 이제 앞에 게 이제 둘 다 자연수여야 되잖아. A 원소는 둘 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36의 이제 양의합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집합 A의 원소, 집합 A는 36의 이제 두 번째 조건 양의합수라는 얘기야. 자연수이면서 36의 양의합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36의 약수라고 해도 상관없지.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데 집합 A의 개수를 물어봤네. 집합 A의 개수를 물어볼 건데 36의 약수를 물어봤는데 팀으로 가야지. 왜? 아까 X가 이제 A의 원소이면 이렇게 했잖아. X분의 이제 36도 이제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양이와 A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만약에 1하고 36은, 만약에 1이 A의 원소이면 36도 A의 원소여야 되지.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팀이야. 커플이라고 생각해. 따로 떼어질 수가 없어. 그냥 2면 이제 18 이렇게 되겠네. 3이면 12 이렇게 되겠네. 4면 9 이렇게 되겠네. 6은 혼자가 들어갈 수 있지. 오케이. 6은 혼자가 들어갈 수 있겠네. 요거는 뭐 조금 더 눈치가 빨랐다면 얘네들이 바로 곱할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곱한 게 이제 36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씩 잘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빨리 할 수 있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 그거 만약에 36을 이렇게 A, B로 봤다면 A가 6일 때 B도 6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연습을 했다면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네. 그러면 출제자는 야이가 팀이야. 같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하나에만 알파 쓰지 말자. 여기는 선생님이 무슨 숫자? 1이라고 할게. 동그라미 1. 같이 들어가. 동그라미 2 이렇게 볼게. 편하게. 동그라미 4. 왜냐면 야이가들 같이 움직이는 녀석이니까 동그라미 4 이렇게 할게. 동그라미 5 이렇게 할게. 집합 A의 개수니까 집합 A의 개수 얘 동그라미 5로 보지 말자. 왜냐면 다 이제 원소가 2개씩인데 원소가 1개니까 그냥 6 자체로 보자. 그러면 집합 A의 개수는 오케이. 집합 A의 개수는 내가 이 어떤 집합 하나 X를 만들었게. X를 만들 건데 X는 집합이 1, 2, 3, 4 이렇게 할게. 6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집합 A의 개수는 양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2의 5승 되겠네요. 2의 5승 32 되겠네. 근데 A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네. 이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2의 5승 빼기 1 내야겠네. 그러면 31 되겠네요. 집합 A는 A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A도 들어가고 A도 들어간 다음에 이 5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이렇게 보는 게 좋으시겠어요. 자, 이렇게 31이 되겠네요. 저 고민하고 있어. 커피 한 잔 마시고 4번, 5번, 6번을 풀까? 아니면 지금 다 풀어버릴까? 그냥 갈까요? 그냥 다 풀어버릴까요? 좋습니다. 그냥 다 풀어버립시다. 자, 볼게요. 4번 봅시다. 집합 X에 대하여 X의 모든 원소의 곱을 PX라고 하자. 집합 X에 대하여 X의 모든 원소를 PX라고 하자. PX라 하자. 뭐 참고로 얘기하면 곱의 비율을 쓸 때도 P를 자꾸 쓰는데 이건 뭐 프로덕트 이제 약자예요. 물론 뭐 그까지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알고 있으니까 좀 편하게 받아들이죠. 자, PX라고 하자. 집합 X에 대해서 X 모든 원소의 곱을 PX라고 하자.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집합 X가 있는데 1, 2, 3, 4라고 하면 PX라는 것은 얘를 다 곱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곱하는 것들은 다 곱한 24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프로덕트 X라고 하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1, 3, 9, 27이라고 줬네. A라는 집합이 1, 3, 9, 27이라고 줬네요. 3의 거듭제로 병철 줘줬네.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이렇게 줘줬네요. 근데 Y의 부분 집합 중에서 Y의 부분 집합 중에서 부분 집합이 16개가 있겠네. 부분 집합 2의 4승. 부분 집합 중에서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15개가 있겠네.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15개 있는 거. 15개. 이렇게 정해줬네. 왜냐면 A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될 거니까. A는 이제 공집합이 아니어야 될 거니까. A에는 이제 공집합이 아니어야 될 거니까.
공집합이 아니어야 될 거니까 공집합을 뺐네. A15라고 하자. 근데 이 출제자가 여기를 지금 n이라고 놔줬어요. 그래서 n의 값을 구하래. 일단 n은 구했네. n은 15, n은 15에 n은 15 부분집합 계수로 물어보고 있네. 그리고 15개의 모든 부품 집합 중에서 이거 다 곱하는 얘기네. PA 곱하기 PA2 곱하기 PA3 곱하기 PA4 곱하기 쭉 해서 P15까지 해서 A15까지 해서 전부 다 곱하는 얘기네. 그랬을 때 3의 K승이 된다. K 값을 구하라. K 값도 구했고 구한 다음 n 플러스 K 값을 구해라. 이거는 쉽습니다. 왜 쉽냐면 실질적으로 부분집합을 만약 제가 이렇게 15개를 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부분집합을 그러면 15개 다 구하실 필요 없어요. 뭐 하나, 둘, 뭐 셋, 넷, 다섯, 여섯 뭐 그렇게 해서 구하실 필요가 없고 어쨌든 여기 있는 원소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원소들끼리 다 곱하고 여기 있는 원소끼리 다 숫자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 모든 부분집합에 있는 숫자, 원소들을 다 꺼내서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1은 중복 그런 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A1이 만약에 1이다, A2가 3이다, A3이 9다, A4가 27이다, 이런 식으로, A5가 1, 3이다, A6이 1, 9다, 이런 식으로 쭉 갈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원소 1, 여기 있는 원소 3, 여기 있는 원소 9, 여기 있는 원소 27, 여기 있는 곱하기 1 곱하기 3, 여기 있는 곱하기 1 곱하기 9, 여기 모든 원소들을 다 곱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왜 쉽냐면, 그냥 이 문제 출제자는 이런 거잖아요. 이 15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1이 몇 개 있느냐, 3이 몇 개 있느냐, 9가 몇 개 있느냐, 27이 몇 개 있느냐, 이걸 알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지금 1이 몇 개 있느냐, 3이 몇 개 있느냐, 9가 몇 개 있느냐, 27이 몇 개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1이 몇 개이겠어요? 1을 빼고 3, 9, 27로 부분집합 만든 다음 1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1도 8개, 3도 8개, 9도 8개, 27도 8개 이렇게 있는 거겠죠. 여기 15개 집합 중에서 여기 중에서 1은 8번 들어가 있고 3도 8번, 9도 8번, 27도 8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1 곱하기 8 곱하기 3 곱하기 8 곱하기 9를 3의 제곱 곱하기 8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8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다 곱해버리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죠. 왜 그러냐면 1, 3 그러니까 3의 3승 3의 6승인데 3의 다 곱해버린 거니까 3의 8번 3의 3승을 8번 곱하라는 거니까 3의 3승을 8번 곱해버린다 뭐였지? 3을 8번 곱하라는 거였죠? 3을 8번 곱하라고 미쳤나봐요. 1을 8번 곱하고 여기서부터 잘못됐어. 1을 8번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는데 1 곱하기 8하고 이런 식으로 적다 보니까 값 같아도 순간 머리가 잘못 생각했네. 1을 8번 곱하고 3을 8번 곱하고 3의 제곱을 이제 8번 곱하고 3의 3승을 8번 곱하고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했네.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양이는 그럼 볼 필요 없는 거고 3의 8승 곱하기 3의 16승 곱하기 3의 24승 되나요? 그러면 3의 48승 되겠네. 그러면 K가 48, N은 15에서 63이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 뭐라고 받아들여냐면 프로덕트 집합에서 모든 부분 집합에 원소가 몇 개가씩 들어있느냐 아니라 원소가 몇 개씩 들어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느냐. 부분 집합에서 원소가 몇 개씩 들어갔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연습했죠? 특정한 K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그러면 04번은 됐고 05번 가볼까요? 05번. 한 번에 찍는 것도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까지 한 번에 이렇게 막 안 찍다가 커피 먹고 찍다가 이렇게 찍어가니까 조금 지치는 게 있네. 그래도 찍읍시다. 자, 나중에 다시 이제 세 문제씩도 찍고 네 문제씩도 찍고 두 문제씩도 찍고 할게요. 그냥 여섯 문제씩도 풀다 보니까 여섯 문제씩도 풀다 보니까 지칠 때도 있어서 집합 U가 있는데 아직 여러분 전체 집합 안 배웠어요? 그래서 집합 U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집합 U가 있는데 1, 2, 3, 4, 5, 6, 7, 8, 9에서 1부터 9까지를 원수로 갖는 집합이래요. A가 여기 부분 집합 A가 이제 U의 부분 집합인데 중간에 이제 X가 있네요. 이렇게 X가 있네. 이런 식으로 있네. 집합 X의 개수를 FA라고 하자. 집합 X의 개수. 집합 X의 개수를 FA라고 하자. 집합 A에 따라 가지고 집합 X의 개수가 결정될 거니까 집합 A에 따라 집합 X의 개수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A라고 해준 거예요. 집합 A에 따라 가지고 집합 X의 개수가 결정되니까 FS는 집합 X의 개수인데 지금 FA가 16이래. 근데 문제가 이게 중요한 게 이걸 이해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A든 X든 전부 다 지금 이 집합 U의 부분 집합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걸 의미하는 거냐면 이 X는 A의 모든 원소를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 A의 원소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 X는 A의 원소를 모두 갖고 있어야 되니까 특정한 K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라는 얘기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라 얘기야. 부분 집합의 개수. 근데 그 특정한 K개가 A의 원소의 개수겠지. 근데 A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결정된다는 얘기야. 그 A의 원소의 개수가 이제 그걸 이제 주목해야겠지. 무슨 말이냐면 I의 개수가 만약 A의 원소의 개수가 만약 이제 선생님이 이제 N개라면 우리가 이제 특정한 N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이 X의 개수는 2분의 9-N개. 이거를 일단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단 문제를 보니까 거기서 지금 FA가 16이라고 했어. FA가 16이라고 했는데 지금 FA가 16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야이 2분의 이제 9-n승이 이제 16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16이. 그러면 야이가 9-n승이 뭐예요? 4라는 얘기잖아. 4. 2의 상승이 10이니까. 그럼 n은 이제 5라는 얘기겠지. 근데 이거 여기까지 안 해도 야이를 봤을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이제 X를 이제 결정하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야이의 개수가 16개 나왔다는 얘기는 야이의 원소의 개수가 일단 16개 나왔다는 얘기는 야이는 이제 어떤 16개의 집합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야이에서 봐야 될 거니까 어떤 특정한 원소 하나, 둘, 셋, 넷, 5개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집합을 만든다. 저 특정한 원소를 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야이의 원소의 개수가 이제 5개다. 이렇게 바로 나오면 편하지. 연습이 된 거지.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라는 얘기야. A가 뭔지 모르겠지만 A의 원소의 개수는 5개가 확실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원소의 개수가 이제 5개라는 거니까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0-1에서 31이 되네. 아까도 31이 있었는데 31이 2번 나와요. 야이가 지금 야이를 너희들이 유의를 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출제자는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야이의 원소의 개수를 야이의 원소는 모두 여기 들어가야 돼야 되니까 야이의 원소의 개수가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를 결정한대요. 야이가 만약 원소의 개수가 n개이면 이 전체 여기가 원소 이 전체 몇 개니까 전체가 9라고 했으니까 9 마이너스 n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네요. 06번 봅시다. 06번. 자, 06번을 봤더니 집합 S가 1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인데 10 이하의 자연수의 n에 대하여 S의 부분집합 중 가장 잠깐만 좀 천천히 읽는 거겠다. 이거 S의 부분집합 중 S의 부분집합 중에서 지금 부분집합 중에서 1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n은 이제 10 이하의 자연수래요. S의 부분집합 중에서 가장 큰 원소가 n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mn이라고 하자. 가장 큰 원소가 개수. 그러니까 m이라는 집합은 이게 mn이라고 해도 좀 헷갈려서 선생님이 이게 뭐냐면 m은 이제 m이라는 집합은 S의 부분집합인데 S의 부분집합 중 가장 큰 원소가 n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오케이. m은 S의 부분집합인데 그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가장 큰 녀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녀석을 mn이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mn이라고 하자. 그런데 이 mn은 개수야, 개수.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mn이라는 건 이 개수인데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 좀 옳지 못한 표현이네. 여기서 m은 이제 S의 이제 부분집합인데 만약 내가 m이라고 하면 또는 이제 m1이라고 하면 m3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m은 S의 부분집합인데 원소가 가장 큰 녀석이 2란 얘기야. 맥시멈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네. 가장 큰 원소가 2인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m은 S의 부분집합인데 그런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가장 큰 녀석이 2인 녀석이 몇 개냐고. 1인 녀석이 몇 개냐고. 원소가 가장 큰 녀석이 1인 녀석이 몇 개냐고. 그리고 원소가 가장 큰 3인 녀석이 몇 개냐고. 이런 뜻이야. 원소가 가장 큰 녀석이 1인 녀석은 야이밖에 없지. 한 개밖에 없잖아. 원소가 가장 큰 녀석이 2인 녀석은 원소가 가장 큰 녀석이 2인 녀석은 오케이. 야이로 부분집합 만든 다음에 2가 들어간 형태니까 2의 1승이 되겠네. 원소가 가장 맥시멈 3인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는 1, 2로 만든 부분집합이 4개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건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 1, 2, 이제 1, 2 이런 거에서 이런 상태에서 선생님이 3이가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네. 선생님 그 부분을 좀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네. 거기 여러분들이 밑줄 부분이 뭐냐면 S의 부분집합 중 여기서 끌어있고 S의 부분집합 중 끌어있고 가장 큰 원소가 n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mn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장 큰 원소가 n인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이제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어떤 부분집합의 개수냐? 그거를 파악해야 되겠어. 여러분들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 이해하는데 오래 걸려서 미안해. 조금 이제 좀 그렇네. m이라는 것은 이제 S의 부분집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자. S의 부분집합 중
S의 부분집합중 가장 큰 원소가 N인 부분집합의 개수 가장 큰 원소가 N M2 하면 M은 S의 부분집합인데 가장 큰 원소가 그런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 원소가 가장 큰 녀석이 2인 그런 녀석과 부분집합은 몇 개 있냐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항상 여러 번 읽어줘야겠어. 야 이거는 선생님은 조금 많이 푸니까 괜찮았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좀 보기 어려웠을 것 같아. S의 부분집합중 가장 큰 원소가 N인 부분집합의 개수 S의 부분집합중. 자 선생님은 이게 이제 그냥 문제를 집합은 잘 읽어야 돼. 잘 읽지 않으면 이게 낚일 수 있어서 선생님 낚일까봐 한번 문제를 좀 이렇게 읽어본 거야. 그럼 이제 대충 내용은 알았지.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문제 풀면 되겠다. 아이고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문제를 선생님이 처음에 조금 읽을 때 자, M3은 뭐냐면 M3이라는 건 이것 뜻이야. M은 S의 부분집합인데 이거 다 지워버렸니? 1부터 10까지지. S라는 이제 집합이 1부터 10까지인데 M은 이제 S의 부분집합인데 M은 이제 S의 부분집합인데 원소가 부분집합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이 3이라 이거야.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가장 큰 녀석이 3인 녀석이 몇 개냐고. 그래서 맥시멈스를 쓴 거야. 가장 큰 녀석, 3인 녀석이 몇 개냐고. 그러면 이런 거잖아. 1, 2, 3 이렇게 해서 10인데 3보다 작은 나이를 부분집합 만든 다음에 3이 들어가면 될 거니까 2에 제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4 이렇게 되겠네. 자, 12하의 자연수 AB에 대해서 A가 B면 MA는 MB다. 맞았네. 아까 선생님이 해줬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M1 할 때는 1이었고 M2 할 때도 이제 2의 1승이었고 M3승 할 때도 2의 제곱이었고 M4 했을 때도 2의 세제곱이었고 했었지. 얘를 이제 보면 1은 이제 2의 0승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제 MA라는 것은 이제 2의 A-1승이고 MB라는 것은 2의 B-1승 이렇게 볼 수 있겠지. A가 둘 다 크니까 2의 A-1승이 2의 B-1승보다 당연히 크겠지. A도 맞았네. 디귿 보자. 디귿을 보니까 MAJ M 플러스 죄송해요. MAJ M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네. A가 중괄호 걸쳐져 있고 MA M 이렇게 지금 제곱이 되어 있네. Y의 자연수이다. 야이가 우리가 이제 2의 M승인 거고 야이는 이제 2의 M-1승으로 나오는 거지. 야이는 이제 제곱해 주는 거니까 2의 M승은 2의 2M-2니까. 근데 이제 이게 모든 M에 대해서 성립하진 않잖아. 무슨 말이냐면 M은 2M-2라는 것은 여기로 오게 되면 M은 2일 때만 성립하지. M이 2일 때만 성립하지 다를 때 성립하지 않지. 그러니까 안 되겠네. 틀렸네. 왜냐면 거기 M은 9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M은 9에 M이 2일 때만 되잖아. 그래서 틀렸네. 자, 이것만 틀렸네. 그래서 2번만 답이 되겠네요.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